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건설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치경제의 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에 이은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의 수도를 전남에 조성하는 구상과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을 연계하는 남부권 국토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보고회에는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해양 친환경 수도 조성과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기본 구상 용역에서 남해안권 협력사업 제시와 연관산업 육성 등의 필요성 제안에 이어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 건설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명량대첩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총연출을 맡았던 양정웅 예술감독을 총감독으로 위촉했습니다. 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치러지는 이번 축제에 출정식, 해전 재현, 퍼레이드 등 메인 행사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신임 총감독은 오는 9월부터 5개월 동안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지휘하게 됩니다. 예술적 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양 감독은 최근 추세에 맞게 경쟁력 없는 콘텐츠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흥행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미래지향적 테마와 메시지로 탈바꿈해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 체전에 앞서 장애인 체전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문경화 기자입니다. 사람이 빛나는 순천, 감동이 꽃피는 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제30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생태수도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장애인 체전은 22개 시군 선수단 입장에 이어 개회선언, 대회기 개양, 성화 점화 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게이트볼, 당구, 좌식 배구 등 15개 경기 종목과 댄스 스포츠, 양궁, 태권도 등 시범 종목 7개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쳤습니다.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순천을 찾아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고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대회를 치렀습니다. 순천시에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장애인 체육대회와 도민체전이 함께 개최되는 첫 번째 사례이고요. 또 도민체전보다 장애인체전이 먼저 개최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수시가 종합 우승을, 순천시 2위, 목포시가 3위를 차지해 시상식과 함께 차기 장애인체전을 개최하는 완도군에 대회기 전달 등을 끝으로 사흘간의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전남 장애인체전을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어 전남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화입니다. 도서벽지 응급 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위해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하늘을 나는 응급실 전남 닥터 헬기가 10년 7개월 만에 환자 이송 2,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송 2,500회 돌파를 기념해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닥터 헬기 계류장을 직접 방문해 응급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운항사 관계자와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남은 섬과 오지가 많아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전남 닥터 헬기의 운항은 응급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응급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진도와 제주를 잇는 쾌속 카페리 산타모니카호가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산타모니카호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쾌속 카페리 조선소인 호주의 INCAT사에서 건조한 신조선으로
국제 톤수 3,500톤 규모로 606명의 여객과 86대의 차량을 싣고 운항하는 초쾌속 카페리선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편안하고 고급화된 좌석 구비로 기존과 차별화했으며 선내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운영됩니다. 산타모니카호는 진도에서 제주까지 직항 운항 시 9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최단시간 항로로 풍랑주의보에도 운항이 가능해 그동안 날씨로 제한됐던 추자도의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와 시군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원활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도시군 농정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시군별 5, 6월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인력 확보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도의 농촌인력 수급 대응 방안과 도내 시군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일손돕기 우수 사례 공유와 개선 사항을 협의하고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특별히 공유하기로 한 시군 농촌 일손돕기 우수 사례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 자리에서 공유하기로 한 시군별 우수 사례는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현장 도시락 배달 지원 사업과 나주시의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을, 담양군의 외국인 대상 국내 체류 계절 근로자 모집 안내와 화성군의 주말 영농작업반 운영을, 그리고 무안군의 사설 인력 소개소 참여로 인건비 안정화 노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행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와 관련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출입국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시군은 농촌인력센터 농작업반 확대 운영과 시군센터 간 교류를 강화하고 군부대에서 10,000명의 인력 지원 요청과 공공 일자리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전남형 공공 계절 근로제 시범 운영 등 농번기 가용 인력 확보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일손이 부족한 고령 농가와 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는데요. 네, 현재 전남도 내 시군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동이나 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신청하면 되지만 시군별 상황에 따라 고령 농가, 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현재 전남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숙련 영농작업반 총 232개 팀 2,100명을 구성해 바쁜 영농철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어 이 같은 도움 등으로 인건비도 영농철에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역별로 8만 원에서 14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인 걱정이 크다며 농번기가 끝날 때까지 인력 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등 농가와 시군의 인력 중개 어려움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혀 농촌 일손돕기 인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남 섬 지역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과 CCTV를 활용한 범죄 예방, 순찰 시스템이 도입된다죠? 네, 전남 섬 지역에 범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0일 섬 지역 치안 드론과 운영체계 개발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전기항로 선착장 CCTV 설치 사업을 위한 특별고부세 5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한 2022년 주민공감 현장 문제 해결 사업에 선정된 섬 지역 치안 드론과 운영체계 개발 사업은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한항공, 전남경찰청, 전남테크노파크와 고흥군이 함께 시스템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럼 드론으로 섬 지역을 순찰하는 시스템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네, 이 시스템은 이동식 관제 차량에 치안 드론을 싣고 섬 가까운 육지까지 이동한 후에 드론을 띄워 섬 일대를 순찰하고 촬영한 영상은 이동식 관제 차량과 내부 영상망 통합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드론 순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관제 차량에 음성, 경고, 사이렌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장거리 고출력 음향 전송 시스템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 정기 항로, 선착장 CCTV 설치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유인도 정기항로 선착장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며, 선착장은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관광객이 주로 통과하는 장소이기에 내부 영상망 설치를 할 경우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섬에 살고 있는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력 강화라는 필요성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여수시와 고흥군 등 6개 시군 정기항로 선착장 가운데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49곳을 대상으로 전남경찰청과 해당 지자체와 함께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만영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큰 성과라며, 앞으로 섬 치안 서비스 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안전사고 취약지인 전남지역, 섬지역 주민들과 찾는 관광객이 보다 안전한 이동권 등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섬 지역의 관광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남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이 최우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옛 선비들이 늘 지니고 다니면서 더위를 쫓았던 생활 속 예술품인 그림 부채. 여수 여차 동행 갤러리에서는 부채에 쓴 글과 그림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가 단오에 부채전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같이 콜라보로 부채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정말 큰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림에 맞춰서 저는 글씨를 쓰고 선생님은 제 글씨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부채전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랑주 작가의 캘리그라피와 황주일 작가의 문인화가 만나 전통적인 모양의 둥근 부채에 고운 글씨체 캘리그라피와 아름다운 꽃과 동물 등을 소재로 담아내 그윽한 전통미가 살아나 한껏 운치를 느끼게 합니다. 작년에도 1차로 전시를 한번 했었고요. 꽃과 캘리그라피라고 해가지고 저희 전시회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또 올 9월에도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캘리그라피와 수목의 만남으로 전시회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이랑주, 황주일 두 작가의 공방에서는 캘리그라피와 문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와 문인화 강의는 두 작가의 섬세한 손끝에서 수강생들의 열정적인 작품들이 완성돼 뿌듯함도 큽니다. 선조들이 여름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만든 부채의 여백을 아름다운 글과 그림으로 채워 새롭게 재탄생된 예술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돌봄 영역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순천에서 추진한 신규 설치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에 선정돼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해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보육실, 양호실, 조리실 등을 갖추고 만 0세반 9명, 만 1세반 18명, 만 2세반 7명 등 총 34명의 원화 보육에 나섭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순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2022 창작예술 지원사업 참여예술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체의 경우 순천 시민이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순수 창작예술 작품에 처음 선보이는 발표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총 28팀을 선정해 팀당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 사례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자체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모범 사례 부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생산자 연합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여수시에 4,300만 원 상당의 돌산 갓김치 4,200kg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돌산 갓김치는 독거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등 주위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으며 여수 돌산 갓김치 생산자 연합회는 4년째 갓김치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77개 업체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